나는 시골에 사는 30대 여성이다. 이제 곧 다시 텃밭에 작물을 심어야 할 시기라서 간간히 인터넷으로 3월에 심으면 좋은 작물 따위를 검색하고 있다. 가끔 내가 작물을 심고 키우는 모습을 보며 경악하는 분들이 있다. 시골에 살면서 어떻게 농사일에 대해 그리 무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반박은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나는 농사일에 일자 무식이다. 어술이고요. 열무도 있고요. 상추도 있고요. 난 어렸을 때 특별한 꿈이 없었다. 한때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고 때로는 선생님이나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확실한 건 내가 그리는 미래의 나는 언제나 도시인이었다는 점이다. 나는 정말 내가 시골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 귀촌 직전까지도 그랬다. 난 내가 귀촌을 해서 밭에 흩뿌려진 고양이 똥을 치우면서 살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고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다. 어린 시절에는 내가 30대가 되면 수도권에 있는 집, 차, 대기업 사원증, 피부과 연간 회원권 등을 자랑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막상 30대가 되니 나의 자랑은 버섯과 브로콜리 섭취 가능, 엄지발가락 압력 겁나 쌤, 24시간 동안 침상 생활 가능, 아픈 거 잘 참음, 이상한 머리핀 3개 보유, 이따위 것에 불과하다. 사람의 앞날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점이나 사주를 보기 좋아하는 건 다 그래서라고 생각한다. 게임을 할 때 공략집을 보면 플레이가 수월해지듯이 앞날을 아주 조금만 엿볼 수 있어도 어둠 속에서 달리는 기분은 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난 인생이 막막할 땐 훌륭한 어른들이나 옛 성현들의 지혜를 빌리곤 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나라는 개인의 앞날 하나만 짐작해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았다. 내가 꼴랑 내 인생 하나 걱정하는 동안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전 세계가 기후재난으로 난리가 났고 이웃나라들은 전쟁을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달러가 폭락하면서 주가가 요동치고 가상화폐가 폭등했다. 곡물 파동이 일었고 물가가 미친듯이 올라서 장을 보러 가니 한 달 전과 비교해 모든 식료품 가격이 올라 있었다. 이런 건 내 사주 하나만 갖고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 나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았다. 뒤숭숭한 세상에서 어찌 살아가야 할지 미래의 나를 위해 전 지구적 흐름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뉴스는 물론 경제, 역사, 시사, 환경 유튜브를 다수 시청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 흥미를 끄는 걸 발견했다. 바로 예언 유튜브다. 솔직히 처음엔 그저 흥미 위주였지만 각국의 유명 예언자들의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니 그 안에서 공통된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예언가들은 같은 걸 보고 같은 얘기를 했다. 인터넷도 전화도 핸드폰도 고도로 발달한 과학도 산업도 환경오염도 없던 시절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예언자들과 동일한 미래를 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정확히 예견한 걸 우연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을 무시하기에 난 당장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른다. 개뿔도 모르는 난 그냥 얌전히 그들의 말을 경청할 뿐이다. 이들은 천문학, 역학, 초능력 등을 바탕으로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어 어쩌면 이런 특수 분야의 전문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비니 아난드라는 인도 소년이다. 인도의 천자소년 아비니 아난드는 별을 관측하여 우주의 흐름을 읽는 천문학자이자 예언자인데 코로나의 발발을 예측함으로써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었다. 그 후 그는 비트코인 상승과 금값 상승을 예언했으며 그것은 적중했다. 그를 통해 조금 득을 본 나는 가까운 미래의 예언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2500년, 3000년 등의 미래도 예견되어 있긴 하지만 솔직히 알바인가 싶다. 먼 미래의 일은 후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난 그보다는 당장 코앞에 닥칠 세계가 궁금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된 김에 미스터리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다. 믿거나 말거나. 중국의 고서인 유비온 비기와 추배도에는 2024년 용의 해와 2025년 뱀의 해에 재난을 넘기는 자가 드물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미 난장판이 된 지구촌의 상황이 얼마나 더 엉망이 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해와 내년에는 악수가 겹치는 듯하다. 그리고 한국 역시 예외는 되지 못했다. 먼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 중 한 분인 타너스님의 예언을 살펴보겠다. 스님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에 참. 네, 감사합니다. 타너스님은 동방 최고의 예언자라고 불린 분으로 출가 전에 주역을 500독 했으며 주역을 바탕으로 여러 예언들을 적중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일찍 출가하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모자 사상하고 사사삼정을 두루
다 섭렵하셨고 그래서 학생으로 처음부터 되게 유명하셨어요. 생전에 그는 법당에서 개미가 떼죽음을 당한 걸 보고 난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다. 그리고 상자들과 미리 양산 통도사 백년암으로 피신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곧 6.25 전쟁이 발발했다고 한다. 그는 심지어 전쟁이 일어날 연도와 날짜, 새벽 5시라는 시간까지 적중시켰다. 스님은 월남전의 발발과 미국의 패배도 정확히 예언했으며 자신의 입적 12년 뒤 일본 고베에서 지진이 일어날 거라면서 그 사망자의 수와 피해 규모까지 말씀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입적한 지 12년이 되는 해인 1995년에 그 모든 건 현실이 됐다. 그런 타너 스님이 남긴 주요 예언으로는 첫 번째, 현재의 종교는 너무 낡고 병들은 관계로 장차 세상의 모든 종교가 사라질 것. 두 번째, 2025년 한반도 통일. 세 번째, 북극 빙하의 융해로 인한 미국 서부 해안과 일본 열도의 침몰 등이 있다. 타너 스님의 예언 중 가장 섬뜩한 게 있다면 바로 한국의 동저서구 예언일 것이다. 타너 스님은 일본에서 밀려온 해일로 우리나라 동남 해안 쪽 사방 백리에 이르는 땅이 피해를 볼 거라 말씀하셨다. 여기서 백리는 약 40km에 해당한다.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또 오타쿠처럼 뒤져보니 한국의 동해 해일에 대한 예언은 이외에도 여럿 있었다. 그중 하나가 조선 후기 문신이며 대학자인 미수 허목 선생의 예언이다. 그는 60세가 될 때까지 학문 교육에만 전념하다가 과거 시험도 보지 않고 발탁되어 이조판서와 우의정까지 역임한 희대의 인물이다. 허목이 삼척부사로 부임할 당시 삼척을 포함한 동해안은 조수간만으로 인한 파도 때문에 피해가 심했는데 홍수와 해일이 일어나면 파도가 삼척 시내까지 밀려들어와 백성들은 매번 인명과 재산을 잃는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허목이 동해바다를 예찬하는 동해송을 지어 그 내용으로 삼척항 앞 말리도라는 섬에 척추 동해비를 세웠다. 여기서 동해송의 송은 송이 아니라 길일송이다. 내가 헷갈려서 찾아봤다. 그 비석을 세운 뒤로는 바다가 잠잠해지고 주민들의 피해도 없어져 이후 삼척 사람들은 비석의 신비한 힘을 놀라워하며 허목의 비를 퇴조비라고 불렀다. 한편 이 삼척 주민들 사이에 구전되는 허목 선생의 예언이 있는데 그 내용인 즉슨 앞으로 큰 해일이 오면 그의 비석으로도 막을 수 없으니 그때는 이곳을 떠나라는 것이다. 관동 지방에 대화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거대한 물난리가 닥쳐올 것이니 대화재가 일어나면 관동을 떠나 내륙으로 가든지 그나마도 안 되면 두타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얘기는 삼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고 삼척밖에 안 되는 동자도 아는 얘기라고 하여 삼척 동자도 다 안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됐다. 두타산은 강원도에 있는 1357m의 아주 높은 산이다. 아 힘들어. 짜. 이 산에 올라가야만 피할 수 있는 해일이라고 하면 엄청난 크기의 해일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다. 어서 올라와. 올라와야 살 수 있어. 이외에 격암 남사고 선생도 격암유록에서 앞으로 동해 백리가 물에 잠긴다고 예언했으며 이것은 타너 스님의 예언과 일치한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동해 해일의 전제는 일본이 침몰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예언 역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몇 가지만 소개해보자면 일단 일본 태생의 인물이자 명망 높은 스님인 기타노 케이오 대승정과 일본의 유명한 예언 만화 내가 본 미래가 있겠다. 먼저 일본 불교계의 도승이었던 기타노 케이호 대승정은 1975년 7월 22일 절에서 잠을 자던 중 한밤중에 찾아온 너댓 명의 우주인들과 나눈 이야기를 중심으로 책을 발간했다. 그렇다. 잘못 들은 게 아니다. 그에게는 다른 것도 아닌 외계인이 찾아왔다. 문 열었는데 사람 있으면 개 무섭겠다. 나 안 열래. 문 열었는데 사람 서 있으면 기절. 누가 있어도 무섭다 그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외계인들은 자신이 신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며 지구에서 우주인이라고 부르는 존재라고 소개하며 하늘에 있는 천체와 지구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한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얘기로 들리지만 대승정께서 아무 소리나 하면서 할 일 없이 시간이나 죽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며 책을 읽었다. 모든 이야기가 흥미로웠지만 그 중에서 일본 침몰설만 발췌해보자면 그들은 지각이 신축되는 과정에서 큰 변동으로 해저였던 곳이 해면 위로 돌출하기도 하고 있던 섬이 침몰되거나 없어지면서 세상은 지금 세계지도와 완전히 달라지고 이 과정에서 일본이 침몰하며 고작 20만 명밖에 살아남지 못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외계인들은 당신 나라 일본의 이웃국가 한국은 앞으로 지구상 나라 중에서 최고의 종주국이자 절대적인 핵심 국가가 될 것이니 장차 한국에서는 성형 군자가 부지기수로 출현할 것이며 한국은 사해 만방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야밤에 일본인을 찾아와 갑자기 니들은 사라질 것이고 한국은 흥할 것이란 말을 속삭이고 간 외계인들의 인성이 의심되는 부분이지만 아무튼 국뽕 한 사발을 들이킨 기분이 썩 나쁘진 않다. 일본 침몰이 예언된 또 다른 자료로는 코로나부터 동일본 대지진까지 수많은 대재앙을 예언하며 유명해진 일본의 만화책 내가 본 미래가 있다. 책의 저자 타츠키 류는 10대부터 재해나 사고 장면이 나오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본 장면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걸 목격하면서 자신이 예지몽을 꾸고 있단 걸 알게 됐다. 프레디 머큐리의 병사, 다이애나 비의 교통사고, 동일본 대지진, 코로나 팬데믹 등 만화책에서 언급된 15가지 예언 중 13개가 그녀가 예견한 날짜에 실현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999년 출간된 이 만화책은 중고책이 정가의 100배가 넘는 가격에 팔리며 품귀 현상을 일으켰다. 그리고 최근 작가는 만화책의 완전판을 복권했는데 여기에는 초판에 어떤 새로운 예언이 추가되어 있었다. 바로 2025년 7월 대재앙이다. 그녀의 꿈에 따르면 일본과 필리핀 사이 해저가 분화하면서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하는데 그 높이가 무려 동일본 대지진의 3배이고 거대한 물결이 일본 열도의 3분의 1을 집어삼킨다. 이 거대한 메가 쓰나미는 일본에서 멈추지 않고 태평양 주변 국가들을 덮칠 것이며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등에 그 영향을 미친다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의 예언을 일본인들이 웃어넘기지 못하는 건 예지몽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 이미 봤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난 예언을 통해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길라잡이를 찾으려고 했을 뿐인데 더 암담해지고 말았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현자와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그저 어둠 속에서 헤매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늘 모두가 스스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랐다. 내년이면 타노스님이 돌아가신 지 40주기라고 한다. 타노스님은 우리나라의 미래와 남북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을 성냥갑에 비유한다면 성냥갑을 가지고 놀면서 불장난을 하다가 성냥갑 안에 불이 번져서 타버리는 일이 있으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안까지는 조금 위험하고 천안 아래로는 괜찮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남기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 하니 나도 하루빨리 동해에서 100리 떨어져 있으며 천안 아래에 위치한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듯 나는 그냥 고민만 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 영원히 고민만 계속할 것이다. 예언가들의 통찰력과 천재성은 대개 범부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에까지 미쳐 있었고 때로는 수행자들이 염원하는 깨달음의 수준에까지 도달해 있었다. 때문에 예언자들의 비범함과 객관적인 신뢰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예언가들의 예언은 대개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목소리를 갖는 것 같다. 즉 예언으로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예언가들의 마음은 영영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인 것이다. 예언의 요점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반성이라고 생각한다. 국적과 시대를 불문하고 예언자들이 종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늘 같았기 때문이다. 환난과 혼란의 시대에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이타적인 이들은 반드시 살아남아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그들은 늘 말한다. 지금 있는 곳이 일본이든 동해안 근처든 천안 위든 지금의 거주지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다. 선량한 이는 그가 스스로를 돕기 전에 하늘이 돕는다. 그 이치를 믿는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사랑 가득한 하루가 됐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 오늘의 날씨,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느낀 점,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 날씨에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리라 믿는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실 것을 추천한다. 물론 선택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이다. 이번 이야기에 대해 댓글로 많은 좋은 말씀 부탁드린다.